7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립니다. 서울, 경기도와 영서지방에 최대 150mm 내리고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칠 걸로 전망됩니다. 출근길 서울 도심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지금은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요. 네, 비는 밤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내린 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을 기해 인천과 파주, 김포, 부천 등 경기도 9개 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1시간 뒤에는 서울과 경기 광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의 피해를 낳기도 했는데요.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약해져 오전 4시를 기해 모든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도봉구에 가장 많은 106.5mm가 내렸고 경기 부천시 84mm, 경기 광명시 74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8개 시와 인천, 강화, 홍진, 서해 5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낮에는 강원도 춘천과 화천, 철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나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역에서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밤사이 중부지방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말 그대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땅이 꺼지고 토사로 도로가 막히고 변전실 침수로 아파트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손명 기자입니다. 편도 5차선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앞 도로에 지름 1.5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4살 민모 씨가 몰던 승용차 뒷바퀴가 빠져 견인 조치됐고 이후 한 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구청 측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안성시 45번 국도 장서교차로 인근 4차선 도로에 1톤가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토사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앞으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3시간 만에 도로에 쌓인 토사를 모두 치웠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로 세종시 주택 5채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대전 하상도로에서 천변까지 2km 구간 등 일부 도로가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지하 5층 변전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8개 동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전실에 빗물이 들어가 누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 탄핵 이후에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지만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구도는 선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공동성명에서 북한 규탄 내용은 빠졌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4박 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인사 13명을 만나며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무역 포럼이기 때문에 정무적 사안을 문서에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메르켈 총리 발언을 구두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첫 다자정상 외교 무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에 제보를 하기 전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짜 제보를 검증 없이 당에 전달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보가 처음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구심이 증폭됐다며 국민의당을 압박했습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당혹감 속에 긴급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당은 구속영장 내용에서도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과잉 충성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사과는커녕 책임 전가와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태업이 여론 호도를 위한 목적이라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자유한국당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 덮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특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므로 이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이 이번 사태의 몸통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검찰이 취업 특혜 여부는 제쳐두고 폭로 과정의 위법 문제만 수사하는 것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정략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가 대선 승자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전국을 파탄내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된 국민의당은 협치를 강조한 현수막마저 철거했습니다.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민주당하고의 협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만한 흠결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 경색은 물론 예결위 등 각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사이버 보안대 창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미 대선에 개입한 당사국이자 적국인 러시아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철옹성 같은 사이버 보안대를 조직해 선거 해킹을 비롯한 나쁜 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사이버 보안대 창설 문제를 협의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즉각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매우 위험한 단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don't think we can move on. I don't think we can expect the Russians to be any kind of a credible partner in some cybersecurity unit.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상기시키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Tillerson and Trump are ready to forgive and forget when it comes to cyber attacks on the American election of 2016.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트럼프의 구상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지만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해킹 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트럼프는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푸틴의 주장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3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넘게 만나면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라크 총리가 IS의 최대 거점 모술 해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폐허로 변한 모술 곳곳에 이라크 국기가 개양됩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승리를 자축합니다. 검은색 군복 차림으로 모술에 도착한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이 해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IS의 최대 거점 도시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지 9달, IS가 모술을 점령한 지 3년 만입니다. IS 잔당들이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قصف علينا تعبان طلعنا من تحت الانقاض. 이라크 국영 TV는 피란민으로 위장한 IS 여성 조직원이 아이를 안은 채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의 제2도시이자 경제 수도였던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 건국을 선언한 IS는 칼리프 제국의 본복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자금줄인 모술을 잃고 수도인 시리아 라카 함락이 임박하면서 IS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34살 민모 씨가 몰던 승용차 뒷바퀴가 빠져 견인 조치됐고 이후 한 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구청 측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안성시 45번 국도 장서교차로 인근 4차선 도로에 1톤가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토사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앞으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3시간 만에 도로에 쌓인 토사를 모두 치웠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로 세종시 주택 5채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대전 하상도로에서 천변까지 2km 구간 등 일부 도로가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지하 5층 변전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8개 동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전실에 빗물이 들어가 누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천시 84mm, 경기 광명시 74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8개 시와 인천, 강화, 홍진, 서해 5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낮에는 강원도 춘천과 화천, 철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나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역에서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밤사이 중부지방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말 그대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땅이 꺼지고 토사로 도로가 막히고 변전실 침수로 아파트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손영 기자입니다. 편도 5차선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앞 도로에 지름 1.5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 탄핵 이후에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지만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구도는 선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공동성명에서 북한 규탄 내용은 빠졌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4박 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인사 13명을 만나며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무역 포럼이기 때문에 정무적 사안을 문서에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메르켈 총리 발언을 구두 7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립니다. 서울, 경기도와 영서 지방에 최대 150mm 내리고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칠 걸로 전망됩니다. 출근길 서울 도심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지금은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요. 네, 비는 밤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내린 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을 기해 인천과 파주, 김포, 부천 등 경기도 9개 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1시간 뒤에는 서울과 경기 광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의 피해를 낳기도 했는데요.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약해져 오전 4시를 기해 모든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도봉구에 가장 많은 106.5mm가 내렸고 경기 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첫 다자정상 외교 무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에 제보를 하기 전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짜 제보를 검증 없이 당에 전달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보가 처음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